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난 이슈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네, 생전 없을 일이 또 있었어요. 이 계엄이라는 게 네, 강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저는 들었던 게 네, 처음 겪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또 어렸을 네. 나이고 하니까 기억은 잘 안 나잖아요. 기억은 안 나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방송이라든가 나중에 예,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나마 좀 약하긴 했어요.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근데 이게 네. 군인들도 딱 네. 보면은 알잖아요. 네. 그 707이나 이런 애들이 굉장한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아, 예, 체력들이 장난이 아니라 네. 밀릴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좀 네, 밀었을 네, 때 네. 좀 약간 뒤로 밀어나고 이렇게 네, 이런 게 네. 있었잖아요. 네. 절대 밀릴 애들이 아닙니다. 아,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유, 다녀왔죠. 아, 군대 다녀오셨구나. 경장 제대입니다. 저는 저랑 정말 진짜. 형편인 줄 알고 갑자기 근데 군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신이 그 나 말씀을-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 군이나 경찰들도 내부에서 조금 좀 동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또 그건 이제 거기까지 하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지금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이 방송 나가면 이제 나갈 때쯤은 결과가 나와 있겠죠.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과정에서 네, 지금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봉담 지역의 아파트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이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 봉담 지역은 신축 아파트이고 중저가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가격대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었을 때 아마도 영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이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민생 법안에 관해서는 약간 뒷전으로 밀려져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국회는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국토부나 화성시가 뭐 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공급 계획이라든지 주택의 공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다거나 취소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지만은 대출 규제예요. 네. 이거에 관해서 1, 2월은 약간 좀 금리도 떨어지면서 약간 좀 풀어주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보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 더 간다거나 아니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은 위축이 돼버리고 네. 반드시 사야 되는 매수는 없어요. 아. 왜냐하면 매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집을 산다. 네. 그리고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한다.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매도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죠. 전세로 집을 못 놔두고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이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거래가 이축이 되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임차 쪽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네. 이 물건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급매로 떨어져요. 그렇죠. 떨어지겠죠. 예, 예.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축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냐면 과거에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그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네네. 그때가 언제냐면 아시죠? 네, 알죠. 언제예요? 박근혜 때. 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되고 나서 문정부가 대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대기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이 구간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한다면 네. 그때 실제로 가격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약간 떨어졌을 것 같죠. 네네. 근데 아니에요. 몰랐어요. 시장 방향대로 가요. 아. 살짝은 위축은 될 수 있겠지. 한 달이나 뭐 한두 네. 달 이 정도는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 긴 시점으로 보면은 그냥 올라 버렸어요, 그때. 아, 그랬구나. 그리고 문정부 들어와서 가격이 확 뛰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그냥 방향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게 내려가는 방향이 국면이 되어 있으면 이 정치적인 이 악재가 좀 더 촉진시킬 수는 네. 있겠죠. 그렇지만 올라가는 시장의 방향이었다 하면은 아. 그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아. 오랫동안 미치지는 못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봉담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봉담은 중저가 아파트. 네. 왜냐면 6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동네는 신축 아파트예요. 네, 네. 신축 아파트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 국회가 계류 중인 그 법안들이 재건축, 재개발 쪽에 개발 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법안들이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동산들이 분당 쪽에 있는 부동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예, 근데 이제 가격도 그쪽이 많이 뛰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통과될 거라고 기대심에 의해서 이제 올랐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이 이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조정은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계없는 신축 단지가 그러니까. 모여있는 네네네.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대출 규제가 약간 좀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 이슈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해결점은 나올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뭐 내년을 바라본다면 장기적인 시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봉담 집값은 반드시 올라가는데요. 네. 내년 25년도를 본다고 하면 상반기 때 잠깐의 조정은 올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 예, 상반기라고 하면 1월, 2월 뭐 이때까지, 전까지? 그때 잠깐의 급매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사시라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는 얘기는 예, 어떻게 그냥- 보면 포인트가. 예, 그리고 저희 지역은요, 제가 이렇게 중계를 해보면 임차 시장하고 그리고 전세 네. 비율하고 매매 비율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거품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지. 거품이 예, 있는 예. 지역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 전세나 신학기를 통해서 이동하려고 계시는 분들,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이 터졌기 때문에 나 전월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한 번 더 시장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리고 매수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네네. 예,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리시지 마시고 네. 내가 전세로 가야지. 이 너무 불확실성에 내가 안전하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다년간 지금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이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전월세 매물이 어때요? 봉담 쪽에? 올랐습니다.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월세가 오르면 전월세는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나중에 선행이에요. 예. 매매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따라서.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서쪽이라든지 이쪽에 서쪽에 계신 분들 네. 그리고 뭐 여기 봉담에서 전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집값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네. 봉담 쪽으로 이사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봉담은 제가 봤을 때 분양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차근차근. 왜냐하면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효행지구도 있지만은 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기배동 쪽, 기배동. 예, 기배지구라고 해서 뭐 나름 뭐 이렇게 한 2,000세대 정도가 또 들어올 네. 세대가 또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기존 아파트,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도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네. 예, 구축이라고
다 나쁘진 않아요. 네. 이쪽 지역은. 차근차근 좀 네.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